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개수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성패 조건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의 개수. 4월이라는 이 조건과 개수라는 천간을 비교해서 이해하고 봐야 합니다. 개수는 수의 조건 중에 윤하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작용합니다. 기본적 조건으로. 수의 기본 속성은 개수는 윤하고 임수는 뭐예요? 유합니다. 임수는 어떤 상황이 돼도 흐르려고 합니다. 흐름을 기준으로 그 흐름이 어떻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판단해야 됩니다. 개수는 윤하는 것을 기준에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임수는 항상 흐르니까 흐르는 입장에서 윤을 더합니다. 윤할 수 있는 조건을 보조적으로 갖는다고 할 수 있지만 개수는 유와 윤에서 무엇을 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흐르는 개수인지 윤하는 개수인지 개수를 볼 때는 형질을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개수가 경금을 보든지 개수가 경금을 보든지 근을 갖고 있든지 하면은 개수도 흐를 수 있죠. 유한다는 것은 기준이 달라져 있다는 뜻입니다. 윤한다는 것은 나를 윤하게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윤하게 해서 나의 역할을 드러내겠다는 뜻입니다. 대상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직업군이 지원하는 것, 참모라든가 비서라든가 서브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내부에서 자료를 만들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직원들에 대한 서브적 업무를 말하는 거죠. 그런 업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내가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대상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죠. 그게 윤하는 개수입니다. 그런데 유한다는 것은 개수가 유할 때는 개수의 기본은 윤인데 개수가 이제 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수가 유한다는 것은 대상 중심이 아니고 내가 대상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다루어서 내가 드러나겠다는 뜻이죠. 자기 중심에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할 때 서브하고 지원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넘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디어를 내가 직접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하는 개수가 간목을 보든지 무토를 보면은 개수의 대상으로서 대상의 용도로 드러나는 게 간목과 무토죠. 당연히 병화 기토도 대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병화 기토 을목도. 근데 뚜렷하지 않은 형태가 되죠. 어쨌든 간목을 대상으로 씁니다. 근데 이게 윤할 때 그런 거지. 유할 때는 간목은 뭐예요? 개수의 통로죠. 간목은. 무토는 개수가 쓰고자 하는 관입니다. 관을 지원하는 형태와 관을 자기 걸로 쓰는 것하고는 다른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갑개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개무가 있으면 이게 상관이고 이게 정관이니까 상관경관이죠. 상관경관이 되죠.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구조일 때 개수가 윤한다면 개수가
윤한다는 것은 뭐예요? 대상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무게의 합이라는 것이 관 중심으로 에너지를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간목 상관은 이 관 기준에서는 간목이 관 아닙니까? 모토 기준에서는 관의 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상관을 쓴다는 것은 뭐예요? 개수가 상관을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정관을 중심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의 내조나 서브적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사다 이게 개사이면 뭐예요? 윤하는 개수 아닙니까? 다른 데에서 개수를 지원하는 게 없다면 상관 경관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상관으로 관을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죠. 쓰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같은 천간에 이렇게 간무가 있는데 아까는 개사 일주를 얘기했죠. 만약에 개의 일주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윤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윤하니까 뭐예요? 관을 내 중심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뭐예요? 관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요거는 유하게 되죠. 개수가 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관을 뭐예요? 내가 조절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거는 관에 내가 따라가는 거고 이거는 내가 관을 쓰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윤하는 개수는 뭐예요? 이 상관을 내가 쓰는 게 아니고 관을 위해서 상관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유하는 개수는 내가 상관을 써서 관을 조절하겠다는 얘기예요. 관을.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경관하는 상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뭐예요? 자기 중심에서 바라보겠다. 이거는 윤하는 개수는 관 안에 납니다. 관 안에. 관을 중심으로 하는 나예요. 근데 이거는 내 중심에서 관을 컨트롤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 간목은 뭐예요? 관을 빛내는 게 아니라 관을 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상관을 갖고 관을 컨트롤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관 중심으로 내가 따라가는 거니까 이 상관을 관 중심으로 쓴다. 이거니까는 관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만약 여명이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이런 유하는 개수는 뭐냐면 관 안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관을 자기 중심에서 해체해서 재구성하려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혼하는 거죠. 요지는 상관을 대상 중심으로 에너지를 쓰느냐 자기 중심으로 에너지를 쓰느냐가 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 이거죠. 특히 개수는 유하느냐 윤하느냐를 구분해야 합니다. 천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화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정화는 뭐예요? 빛과 열로 구분해야 되겠죠. 병화는 뭐예요? 빛으로 작용하는 게 중심입니다. 당연히 병화도 안에 열을 가득 품을 수는 있습니다. 5월의 병화는 빛으로 작용하지만 폭렬하는 내재되는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폭소리가 들어갑니다. 병화는 원래 빛이지만 5월달 같은 경우는 폭렬한다 이거죠. 폭발적인 거, 가물게 하는 거, 뜨겁게 하는 거 이런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지만 빛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쓰죠. 근데 정화는 빛일 수도 있고 열일 수도 있다 이거죠. 이건 항상 구분해야 됩니다.
정화가 비칠 때는 빛과 열로 구분하죠. 광과 열로 구분하죠. 병화는 광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정화를 보고 그걸 구분해야 목생화, 화생토가 어떻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관계들을 구분해서 결을 만들어서 통변할 수 있습니다. 사월의 개수는, 사월이라는 조건이 뭐예요? 난주하죠. 난주한 것이 점점 커진다는 뜻입니다. 사화의 작용은 뭐예요? 점점점 난하고 조해지죠. 갑자기 폭발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고 저기서부터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대상에서 사하를 바라보면은 멀리 있던 것이 빠르게 오는 듯이 느껴집니다. 처음에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사화 자체는 생기니까 서두른다, 조급해하는, 뭔가 빨리 하고 싶어하는 들떠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화라는 에너지가 대상을 조정한다 했습니다. 분위기를 조정한다. 업되게 하는 형태, 들뜨게 하는 것. 만약에 따뜻한 기운으로 좋아한데 나나지 않고 적당하게 잘 되어 있는데 사화가 개입하면 톡 하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업되는 걸 말합니다. 어느 정도 업돼야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기분 좋게 웃고 깔깔거립니다. 모든 예능 프로그램은 한 단계 업된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조장되죠. 업됩니다. 사월은 난조한 월이죠. 사화가 월에 있다는 것. 지금 만물이 다 펼쳐져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사화는 이미 여기 떨어져 있죠. 요게 이비기자예요. 입이 돼 있다. 또 몸기자도 있죠. 이게 다 형체가 드러났다 이거죠. 이미 뚜렷해졌다. 다 드러났다. 이미 완성됐다는 말이 되고, 그러면 사월이라는 것으로 볼 때, 외부적 조건, 계절로 볼 때 사월의 천간들은 이미 자기들의 모양을 뚜렷하게 드러낸 겁니다. 특히 갑을병정무, 기경신임계, 토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이 갑을병정무의 갑을병정은 물에는 마당에서 노는 거고, 기경신임계는 기라는 마당에서 놉니다. 4월 기준으로 본다면 갑 쪽의 에너지들은 뚜렷하고 확실하게 모양을 드러냈다는 말이죠. 금수의 에너지는 4월의 에너지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사중의 경금이 생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금이 음톡이 시작하는 거죠. 갑 쪽은 확실하게 자기 것을 드러냈다는 의미지만 금수 쪽은 이제 점점 시작돼 간다. 금수 쪽이 드러나게 에너지가 진행된다. 그래서 사중의 경금은 이제 막 시작된다. 이 말은 사화가 예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경금으로 가고 싶다. 경금을 만들고 싶다. 이건 미래에 대한 부분이죠. 점점 진행돼 가는 겁니다. 흘러올 때 그렇다는 거죠. 4월은 외부의 대상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문제는 사화가 주도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대상에서 볼 때는 사월이나 사화는 대상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드러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사는 보여지는 거에 민감합니다. 신사일주가 있죠. 이 신사는 보여지는 거에 민감하죠. 사화를 아래에 지지에 두고 있으니까 이 신금은 자기가 어떻게 드러날까, 타자한테 어떻게 인식될까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옷차림을 의식하고 있는다는 말입니다.
을사는 사화에 의해서 을목이 드러나죠. 근데 드러나는 형태가 다릅니다. 을사는 본인이 목성화로 드러내는 거니까 나 이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옷 이쁘죠? 하고 물어봅니다. 적극적이죠. 그렇게 물어보듯이 옷을 입습니다. 튀게, 형식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신사는 입고 가만히 있습니다. 사화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내재된 것은 이쁘다는 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방향의 차이도 계산에 넣어야 되겠죠. 난조하면은 4월의 입장에서는 난조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죠. 이 구조는 뭔가를 조정한다, 성급해진다, 이런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급하니까 조정한다. 에너지의 속도, 일정 부분 흥분 상태를 컴다운 시킬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에너지가 뭐예요? 개수죠. 개수. 그 에너지가 개수다. 그러면 4월의 개수는 월 접근성이 용이하죠. 월의 접근성이. 월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조건이 개수입니다. 4월이 필요로 하는 개수는 수가 왕해지는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4월의 환경적 구성의 조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화는 뭐예요? 수가 왕해지는 것은 꼴입니다. 수는 필요로 하지만 왕해지는 것은 안 꺼린다 이거죠. 그러면 월의 접근성은 뛰어난데 개수가 유하는 개수라면 4월 입장에서 쓰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건 개수 입장에서 사화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간 입장과 월지 입장을 구분해야 되겠죠. 명예월지라는 조건은 밖의 일입니다. 나를 포함한 나의 외적 구성을 말하는 거죠. 그건 사회성으로 거기에서 투과된 걸 격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월은 뭐예요? 사회성이죠. 일은 개인성이고. 그래서 월에서 투과되는 것을 뭐 격으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일간 입장은 개인성입니다. 자기 내부, 나라고 하는 기준이죠. 그러면 내가 사회적 접근성이 어떤가를 보는 것은 일간을 월에 대입하는 겁니다. 근데 사회적 구조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쓸까는 월 기준으로 일간을 보는 겁니다. 회사에서 날 요구하는지, 내가 회사를 요구하는지, 그 조직이 나를 요구하는지, 내가 그 조직을 좋아하는지, 요구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거죠. 회사에서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해도 나는 싫다. 내가 그 회사가 좋다고 해도 회사가 싫어한다. 그러면 서로 안 되는 거죠. 그 밸런스를 서로의 관계를 보는 게 일간과 월지의 관계입니다. 당연히 월간 일지 다 관계합니다. 조율하죠. 근데 중심축을 봐야 된다 이거죠. 월이라는 걸 소극적으로 계산하면 자기 집안입니다. 그러면 형제 부모가 있는 집안에 내가 있는 거죠. 그게 월지입니다. 거기에는 내 입장보다 집안의 입장이 우선하죠. 그러면 일간 입장에서 월을 본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부모 형제를 본다는 말이죠. 그러면 월 입장에서는 가족 포함한 나죠. 처음 사주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관찰할 때 항상 이 두 축을 놓고 봐야 합니다. 사회성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월의 조건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는 구성으로 명이 짜여져 있느냐입니다. 그게 잘 안 돼 있고 월에 대한 조건보다 자기 개인성 중심으로 일간과 일지 중심으로 에너지가 형성돼 있고 그것을 주로 쓰는 형태로 돼 있다면 독자성, 개인성이 발달된 거죠. 그런 명은 조직생활 하다가도 바로 튕겨져 나옵니다. 기회만 되면 자기 개인성 중심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아무나 조직생활 잘한다가 아니라 대기업이나 공무원 합격하고도 튕겨 나옵니다. 그만두고 나오죠. 왜? 그 좋은 데를 나왔냐? 안 맞으니까. 자기 결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런 걸 계산하는 게 월과 일의 관계입니다. 4월의 개수가 월에 대한 접근성과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 이거죠. 4월 입장에서 볼 때 개수는 충분히 반겨서 쓸만한 조건입니다. 4월의 입장에서 보면은 개수가 뭐예요? 정관이죠. 4월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관이 되죠.
이것은 사화라는 월의 조건을 규제하고 조절하는 용도로 이게 강해지면 월을 압박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되죠. 사화는 화가 막 시작된 거라 수가 왕해져서 통제 규제되는 것을 꺼립니다. 사화의 에너지를 펼치면서 화에 시작된 에너지를 펼치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합니다. 그 관계를 보는 것이 계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계수 입장에서 월 사화의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반김을 받죠. 쓰여짐이 좋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잘 쓰여지죠. 월에서 어서 오세요 합니다. 그래서 취직하기가 좋죠. 조금만 자격을 갖추면 쉽게 쓰여짐이 규정됩니다. 월의 입장에서 계수를 볼 때 계수의 쓰임은 좋은데 계수를 활용해야 되는데 계수가 뭔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쓸 수는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게 금생수가 돼야 된다 이거죠. 금생수. 금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금생수의 조건에서 금이 뭐냐다 이겁니다. 금이 어떤 금이냐. 금생수가 필요한데 금이 어떤 금이냐. 신금이어야 된다 이거죠. 신금이 돼야 하는 것은 첫째 금생수가 계수가 윤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죠. 4월의 계수는 윤하는 계수가 비교적 윤하는 계수이기 때문에 다른 데 지원하는 게 없으면 윤하는 계수입니다. 그래서 윤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윤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금생수가 되는 게 계수 입장에서는 계수의 윤한 상태를 유지하는 힘, 그걸 지속하는 힘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을 씁니다. 두 번째는 자격을 만드는 게 빠르고 신속합니다. 바로 실효성이 크죠. 신금은 채성으로 이미 완성된 겁니다. 계수 입장에서 신금을 쓴다는 것은 완성된 것, 만들어진 것, 바로 쓸 수 있는 것을 인성으로 쓰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금생수는 계수가 원하는 거에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계수는 사월이라는 정제를 다뤄야 합니다. 사월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죠. 그 일을 다루는데 일을 잘 다룰 수 있다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일에 대한 접근성이나 효용성이 뛰어난데 계수가 미자격으로 쓰여지는 거와 자격을 갖고 쓰여지는 거의 차이는 아주 크죠. 그건 직에 대한 안정성, 일반성, 지속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4월의 계수가 신금을 보면은 일단 완성입니다. 그것만으로 일단 완성이죠. 이 말은 4월 계수가 신금이 옆에 있다면 이미 사회적인 일을 하는 거에는 충분히 자격이 만들어졌다. 4월의 계수는 직무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일이 직무를 다루는 업이 신금입니다. 자격을 신금으로 만든다 이거죠. 일을 하기 위한 직무에 대응하는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일에 맞는 사화를 다루는 거에 맞는 공부를 하는 거죠. 재정 관련 공부죠. 경제 계산하는 것, 관리하는 것, 재정, 재무, 행정 이런 것들이 정확하죠. 정제는 관리의 대명사입니다. 관리하는 것. 외부에서 오늘 한 일이 다 들어옵니다. 영업사원들 사고 처리 이런 일들이 일을 하고 나면은 저녁쯤 되면 다 보고가 들어오죠. 그럼 그런 자료들이 모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이 정제입니다. 정리정돈하는 게 행정이죠. 총무일입니다. 그 업무를 순차적으로 합니다. 정제는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되어 있습니다. 차례가 만들어져 있죠.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제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가 딱 막혀서 안 풀리면 덮어놓고 넘어가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풀려 있는데 정제는 그게 안 됩니다. 막히면 그걸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인덱스를 뛰어넘는 게 쉽지 않죠. 공부하는 유형이 다르죠. 편제들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한 바퀴 돌고 와서 전체 구획 정리가 되면은 풀립니다. 그래서 편제는 속도가 빠르고 성글게 공부합니다. 대충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못 맞춥니다.
정제들은 구체화될 때 주의하죠. 직무적 태도에 연결고리를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신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 경금을 써야 되겠죠. 경금을 쓰면은 경금이 계수를 생하죠. 이렇게 경금이 계수를 생합니다. 연결되는 것이 계수 입장에서 설이되는 게 아니고 경금의 에너지가 주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계수의 윤회작용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계수가 유하려고 하는 속성을 드러낸다는 말이죠. 저거 그냥 내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저게 대상 중심이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내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금의 생수를 받으면 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윤하는 게 아니고 유하는 계수가 되기 때문에 내가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위해서 대상을 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상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나든다. 경금이 계수를 쓸 때 유하면 첫째가 자기주도의 형태를 항상 의식합니다. 주도를 하지 않아도 주도를 하려고 하는 게 넘실거리죠. 그러면 대상 중심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내재됩니다. 그냥 서브 지원하는 업무로 넘겨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저건 내 스타일로 하면 확 다를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개입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는 말이죠. 또 하나는 경금이 사중경금입니다. 사중경금. 경금이 사중경금입니다. 지금 4월달 개수니까 사중경금이겠죠. 사중경금은 지금 당장 바로 쓰는 조건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지금 4월의 반은 개수를 바로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개수한테 주어진 자격이 경금으로 만들어지면 경금의 영향력이 개수에 이르러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금은 사중의 경금이죠. 그러면 사화 입장에서 주도에서 사중의 경금이니까 사화의 성향이 상당 부분 내재된 거죠. 그럼 이 경금은 지금 당장 실효성을 갖고 쓰여지는 게 아니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적 부분의 코드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지금 쓰여질 공부가 아니고 앞으로 쓰여질 것을 예측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개수 입장에서의 사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사중의 경금이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미래적 입장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괴리가 생기죠.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신금과 경금을 비교해서 말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금생수를 쓴다 하면 쓰면 됩니다. 역할이 달라질 뿐이죠. 신금을 쓸 때는 지금 사화라는 정제를 쓰는 거에 실효성이 뛰어나죠. 바로 씁니다. 사화라는 정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 주장하는 것보다 일에 맞춰서 공부하고 활용합니다. 경금을 쓰게 되면 지금 당장 사화라는 정제를 다루는 일의 코드에서 멀어지죠. 이건 예측하고 분석하는 건데 미래적 분석, 데이터에 의한 분석이 실효적이지 않은 형태, 현실적이지 않은 형태, 그러면 연구직으로 가면 됩니다. 뭔가 예측하는 쪽으로 가면 되죠. 다 자기의 역할이나 상황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4월의 개수한테는 신금이 우선한다는 말을 하는 거고 경금은 신금이 없을 때 차용하는 겁니다. 그럼 4월의 개수한테 신금이 있다면 좋은 사주죠. 그 말은 사화라는 정자가 주어져 있고 그걸 다룰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자기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취직하는 게 어렵지 않죠. 직무라는 자기 일을 생각해서 공부합니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형태에 맞춰져 있죠. 개수가 4월이라는 것을 좋아한다 했습니다. 4월의 에너지는 조장되는 것, 조해지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흥분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죠. 개수가 개입하면 그거의 속도 조절이 일어나죠. 목생화에 대한 속도 조절,
화급금에 대한 속도 조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화생토에 대한 속도 조절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사월의 개수가 하는 일입니다. 사월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다. 개수가 개입하는 것은 이들을 유연하게 속도 조절해서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신금의 생을 받으면 월의 조건에서의 목상화, 화급금, 화생토라는 조건들을 잘 다룰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화라는 기준으로 일의 결과들이 금을 쓰느냐 또 토나 목을 쓰느냐의 조건들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 신금이 개수를 생하는 조건일 때 안정적이다. 대상 중심에서 잘 맞춰져 있다. 천간의 신금이 아니면 유금이면 됩니다. 유금. 천간에 신금이 없으면 유금이면 된다 이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